안녕하십니까. 날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김홍경과 함께하는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는 아무리 반복해도 실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호주에 그 영어 회화를 좀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영어 회화를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대학교에 잠깐 제가 적을 담았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휴학을 한 그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간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막상 가니까 커피 하나도 얻어먹을 실력이 못 돼요. 제 영어 실력이. 그러니까 그 호주 시드니에 사는 제 친구가, 야 홍경아, 너 불쌍하다 말이야. 그거 어디 가서 그 맥주 한 잔이나 얻어먹겠느냐. 내가 돈 등록해 줄 테니까 정말 여기서 이 45일간이라도 공부하고 가거라. 아마 멀리서 이것을 시청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 친구가 등록을 시켜주고 재미나게 그 동남아 각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하고 영어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이가 50줄에 접어든 사람이 젊은 학생들하고 공부해봤자 별로 느는 건 없고, 오로지 술 사주는 일이라든가 도시락 들고 댕긴다든가, 공부 시간에 그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강사 앞에서 제가 하루는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고 어쩌고 그래서, 그거 왜 자연이 좋으면 자연 속에 가서 공부하지 이 답답한 방 안에서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럼 나가자. 그래가지고 또 우리 13명인가 12명인가가 나가서 이 공원에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선동하는 데는 도가 터가지고 술 얘기 나오면 야 술집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하자 그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 남에서 너무 좋아한 거 있죠. 물론 약간의 부담스러운 건 제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슬픔이 좀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한국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얼마나 국제간에도 의학 상식이 기본관도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또 되풀이해 드립니다.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해도 입이 아프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헤어질 적에 제가 가는 자리는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여러 학생들이 그냥 잘 가라고 말이죠. 손수건 들고 나왔어요. 근데 한 군데 보니까 한국 아주머니 같은데 아마 이 TV를 시청하실 겁니다. 그 딸을 붙들고 울어요. 그냥 엉엉엉엉 우는데, 따님을 놓고 가는구나. 그러니 딸도 막 눈물이 그냥 바다를 이루고갖고 이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홍수가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바다 정도라고 결국은 지금까지 저도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예의상 또 주소는 그렇게 또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사모님 볼펜 좀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볼펜을 제가 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래 마침 이제 비행기를 딱 타니까 옆에 아주 어린 여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 한국 학생 하니까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자기는 원래 그 호주 태생이래요. 그러면서 마침 한국에 친척 중에서 영어를 잘하니, 영어 배우고 싶을 때는 영어 잘하면 다 잘나 보이죠. 요새 제가 탁구를 배우러 다니는데 탁구만 잘 치는 사람 보면 그냥 숭배 대상이 되더라고요. 탁구 치는데도 오른쪽만 연습을 시키다가 가끔가다 왼쪽도 하라고 그랬죠. 균형을 맞추라고 그랬죠. 그러고 제가 탁구를 아예 몰랐으면 일본의 사카다라고 하는 유명한 바둑의 명인이 있습니다. 사카다라는 바둑의 명인이 모차르트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카다라는 바둑의 명인이 바둑을 좀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은 자기는 초단 만들어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예 모른다 그렇다면은 초단 만들어줄 수 있다 장담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의 60억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의 수강생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잘못 아는 거는 모르느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채도 손에 안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골프조차도 어설프게 배울 바에는 안 배우겠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대가한테 배울 작심을 하고 어설프게
배운 우리들의 의학 지식이 우리를 망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비행기를 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이 강조가 아무리 계속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지구촌, 우리 한국, 아무리 쉽게 제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실천하기 힘든 것이 제 말을 들을 때는 40분이 어떻게 갔는가 홀려가지고 하고 보다가도 돌아서면 잘 안 됩니다. 왜? 이 강사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은 속이 더 냉해진다고 그랬습니까? 속이 더 더워진다고 그랬습니까? 바깥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속이 더 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떠들고 이 참 힘든 강의를 땀이 비오듯이 나면 바깥에 가서 먼저 뜨거운 물을 마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동의보감에 있는 음양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생수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양탕이라고는 888888 끓는 물에, 잘 들어두세요, 8888 끓는 물에 갑자기 찬물을 붓는 것을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음은 차가운 것입니까? 더운 것입니까? 그렇죠. 양은 더운 것입니까? 차가운 것입니까? 꼬랑지머리, 말총머리 사나이 스티븐 시가를 닮은 이 김홍경이 지금 얼음을 막 붓고 있습니다. 8888 끓는 물에. 여러분, 이 이치가 동의보감에 음양탕은 광난도 치료한다. 여러분, 돈 안 들고 영어를 한번 써볼까요? 이 한의사가 영어 쓸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론 한문도 제가 잊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불안합니다만은 중국 보건성의 3대 목표가 뭐냐? 첫째는 돈 안 들고, 두 번째는 약 좀 쓰지 말고, 물론 들어가면 마약도 됩니다. 어쨌든 약을 너무 쓰지 말아라 말이에요. 병으로 인한 화보다 약으로 인한 화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데 마음으로서 마음을 고치는 의사를 우리 허준 드라마에서 많이 유명해졌죠. 마음 심적 하나 빠졌군요. 심의, 두 번째는 음식으로 조절하는 무슨 의요? 식의. 세 번째는 우리같이 독한 약을 쓰는 사람. 그러나 서편제에서, 허준 드라마에서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인삼이라든가 특히 부자라고 하는 약은 옛날에 뜨겁게 달에 먹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나라에서 처벌할 적에, 사약을 내릴 적에 부자를 뜨겁게 팔팔 끓은 채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차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뜨겁게 먹으면 서편제에 나오는 바로 송화 아가씨처럼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약은 곧 뭡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약은 곧 독이죠. 그래서 이 약의 노릇이 힘든 겁니다. 잘못하면 죄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서부터 의사업이 뭐 전생의 빚이 800만 양이다, 9천만 양이다. 이게 죄 많아서 이 업을 한다, 그런 말들 하는 게 금생에도 잘못하면 죄 짓기 쉬운 것이, 정말 이 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음양관 없이 약을 지어서 시술을 잘못하는 의사들이 있으면 혼의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세조대왕이 8의론이라고 해서 의료 개혁을 위해서 8가지 의사로를 얘기한 것을 소설가 이은성 씨가 소설 동의보감에 도입시킨 겁니다, 사실은. 허준 드라마를 통해서 심의, 식의, 약의 이런 게 유명해졌지만, 그래서 어느 날 혼몽한 의사, 망령된 의사, 미친 의사, 사기꾼 의사, 사기꾼 사자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이거요? 사기꾼 의사, 사람을 죽이는 의사.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그러나 뚱뚱한 우리 딸에게 딸이 먹고 있는 라면이 1번 곰탕면이어야 되겠습니까? 2번 매운 라면이어야 되겠습니까? 매운 라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혜로우시다면 왜 퉁퉁한 딸이 주스 마시는 건 말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맛과 단맛과 이런 것은 곰탕하고 비슷해서 저축력이 있고, 뚱뚱한 왜 우리 어머니에게는 비타민C를 함부로 선물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비타민C는 맛이 쉽니까, 맵습니까? 저는요, 반복이 많습니다. 반복을 자꾸 함으로써 또 세뇌시키고 또 세뇌시켜도 또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누가 그랬대? 배우가 입었대? 외국에서 유행한대? 어느 아저씨가 잡숫고
아주 바이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봤대. 그러면 난립니다. 우리는 암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를 생각해야죠. 왜 퉁퉁한 딸이 매운 라면 먹는 거는 좀 권장하더라도 곰탕면 먹는 걸 내버려 뒀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떠면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 어린아이가 날로 나무 코트를 입는 것을 방조할 수도 있죠. 나무 코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1번 나뭇잎으로 만든 옷, 2번 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을 사랑하던 지혜로우십시오. 믿기만 믿고 알질 못하면은 나날이 어두움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무명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처에 깔려있다니까요. 글쎄 시도 때도 없이 꽉 쟁기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간에 있는 열이 이 불두덩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걸 꽉 막아가지고 간에 열을 집어치게 해서 눈까지, 간은 밧데리요, 눈은 전구입니다. 제가 1975년도에 집을 도망 나가서 순천 송광사에서 행제생활을 했을 때 유명한 법정 스님께서 불일암이라는 데 계셨습니다. 우리 행자들이 두부를 들고 그 법정 스님 계신 불일암 놀러 가는 게 막 반은 놀러 가는 거지. 일로부터 자유스러우면서 가는 게 우리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조그만한 그 무소요라는 책 안에 동서시각이라는 재미난 칼럼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느 날 눈병이 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조직검사도 해봤습니다.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좀 과장해서 제가 법정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약간은 불신감 속에서 어디 한약방을 문을 두드렸겠죠. 한의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복 입고 고위춤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걔를 누구셔? 그러니까 아마 진맥을 한번 해볼까? 근데 저는 눈이 아픈데요. 근데 왜 여기를 진맥하시오? 네, 진맥해보더니 화병이구만. 그러더니 약을 몇 첩 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0첩, 20첩은 안 줬을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눈이 씻은 듯이 나섰대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아프면 눈만 봅니까? 그러면 왜 전구를 갖다가 우리가 보다가 안 되면 밧데리도 검사하잖아요. 여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 밧데리 보잖아요. 눈은 간하고 관계가 있고 심장은 혀하고 관계가 있고 귀는 콩팥하고 관계가 있고 코는 폐하고 관계가 있다. 눈이 괜찮으면 밧데리 충전량을 봐야죠. 인간은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만두도요. 어느 날 이렇게 누르면 약한 곳을 통해서 만두가 삐져나옵니다. 총을 맞아도 여기서는 요만큼 뻥코가 요만큼 구멍이 안 나는데 이쪽은 이만큼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여러분들이 맞으면요. 벼락을 맞으면 여기는 벼락 이쪽에 뻥 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속만 바꿔 끼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을 허파과 따로 보고 심장과 따로 보고 폐과 따로 보고 자궁과 따로 보고 안과 따로 보고 이비인후과 따로 보기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왼쪽 눈이 아프시군요. 저는 오른쪽 눈 전문입니다. 왼쪽 눈과로 가십시오. 인간을 이렇게 자꾸 분석하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어느 사부님이 하루 낮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다 질투가 심한 두 제자가 서로 양쪽을 주물릅니다. 여러분들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 50년대 국민학교 때는요. 옆에요.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 옆에 있으면요. 우리 둘씩 앉혔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 둘이 앉았잖아요. 이렇게 둘이요. 그렇지 의자 놓고 예. 근데 가운데를 정확하게 잘해준 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필을 하나 넣으면 막 팽개치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N세대는 혼자서 편안하게 좋은 책상을 옛날에 아주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북쪽, 나는 남쪽, 그러면 또 어느 날 얘가 또 너는 북쪽, 나는 남쪽, 남북을 갈라놓고. 그렇죠? 예,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러면서 아주 요걸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원래 이렇게 갈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이 주무시는데 서로 주물르고 싶어서 사부님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좌우를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기 가운데로 딱 해서 조그만 건너면 죽어 그냥. 그래서 사부님은 세상 모르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를 이쪽으로 턱 얹었습니다. 아이고 잘 안 되네. 이렇게 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제자놈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요건 내 거다.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야 뿌리가 여긴데 이놈아 어째서 네가 그게 네 거라고 그러느냐 이놈아. 막 둘이 티그락태그락 싸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진실이 아닌지. 그런데 사부님이 깼어요. 왜 이렇게들 시끄러네 이놈들아. 어른이 낮잠 자는 데니까. 사부님 두 제자놈이 이구동성으로 사부님은 그냥 주무시기나 하세요. 이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부님은 가만히 주무시래요. 이건 우리들의 일이라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가만히 주무시래요.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나눠주고 남북이 나눠줘도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선주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요. 흑백이 나눠주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중동전쟁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이거 우리들의 일이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간을 보지 않고 눈을 보는 어리석음. 심장에 화병이 있으면 혓바닥에 10곳이 터집니다. 햇바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빨갛다. 그러면 아 맥을 봐도 빠르게 뛰시겠군요. 혀를 보니까 새파랗다. 겁이 많으시겠군. 최근에 놀랐습니까? 몸이 찹니까? 그러면 약 60% 70%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징조를 평소에 공부하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아스피린이 들어오고 페니실린이 들어오고 어느 날 쇠뜨기 풀이 유행을 하고 그러면 주겸이 유행하고 알로에가 유행하고 비암이 유행하고 어느 날 또 시장 바닥에 가서 산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추어탕에 좋지 않습니까? 산초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경상도에서는 제피라고 하죠. 예, 내내 맛이 비슷합니다. 조금 식물학상으로는 다릅니다. 가시가 나는 방향이 하나는 마주보고 나고 하나는 이렇게 교대로 납니다. 예, 이게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같이 이 맛이 맵습니까? 아니면 이 맛이 느끼합니까? 맵죠. 그러니까 느끼한 추어탕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톡 쏘는 그러지 않는 매운 라면에다 넣는 게 좋겠습니까? 톡 쏘는 추어탕에 제피나 산초 들어가는 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습지에 달하는 것을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보면 안회 이중탕이다. 우리는 살회란 말을 잘 쓰지 않다. 회충조차도 함부로 죽인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회 이중탕, 회충을 좀 편안하게 해주자. 말은 이렇지만 회충이 못 살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회충은 몸이 속에 찬 사람한테 많이 기생하겠어요? 더운 사람한테 기생하겠습니까? 더운 사람한테요. 그러면 회충이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어떤 것 중에서 잠자리에 가깝습니까? 1번 아니면 지렁이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지렁이는 습지에서 자랍니까? 건조한 데서 자랍니까? 몸이 체독벌레가 있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차가운 채소를 너무 많이 먹고 냉한 것을 그러니까 회충이 있으면 자꾸 생쌀을 먹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회충, 바깥에 있는 지렁이에다가 담배찐을 딱 떨어뜨리면 즉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초같이 덥고 매운 것들이 들어가면 회충이 죽습니다. 그래서 산초를 30알도 넣고 40알도 넣고 50알도 넣는다. 50알 넣는 사람은 몸이 더 찬 사람이겠어요? 더운 사람이겠어요? 찬 사람입니다. 산초를 넣어서 회충을 우리는 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아하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의외로 회충은 없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보고 옛날에 다 담배가 우리가 광해군 시절에 처음 들어왔는데 할아버지들이 자네 햇빼알이래. 그럼 할머니 보고도 담배 피워 권했죠. 담배가 무조건 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무조건 독이라면 왜 전매청은 그 앞에다가 또 폐암 써놓고 왜 팔아먹어요 그러면? 조건부적인 표시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맥주 옆에는 몸이 좀 더운 사람은 이걸 좀 드시고 몸이 찬 사람은 소주나 고량주 쪽에다 좀 써주고 음량 있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담배만 피우면 나쁘다고요. 아니
좀 배불리 먹고 바닷가에서 차가운 공기, 아니면 다시 한번 제가 또 잘 외우지 못하는 거지만 구르몽의 낙엽, 시몽 너는 듣느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 하면서 이 가을날에 말이죠, 담배는 안 피도 옆에서 낙엽 타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는지. 아이쿠, 이런 방송용은 이런 소리 쓰지 말라고 어제도 혼났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음양관이 평소에 몸에 뱄더라면, 그리고 금년도에는 쑥이 봄에 쑥쑥쑥 자란다. 그 해가 가물징조일까요? 홍수가 들을 징조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쑥은 몸을 덥게 하는 겁니까? 차게 하는 겁니까? 덥게 하죠? 건조한 땅에서 잘 자랄까요? 촉촉한 미네랄광에서 잘 자랄까요? 약간 땅이 건조한 데서 더운 기운 먹고 자라는 쑥이 옳시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금년에는 쑥이 이렇게 쑥쑥 자라. 근데 쑥쑥 자란다고 쑥인강? 쑥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 금년은 가물겠구나. 옛날 사람들은 징조를 보아서 합니다. 바람이 가는 걸 이렇게 봐서 풍향을 알아서 하는 것도 징조. 우리들이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 속에 열이 많군. 1975년도 10월 25일 날 집을 도망 나가서 11월 달에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를 들어와서 머리를 그로부터 한 15일 고생하다가 깎아주는데 싹 미는데 피가 주르르 흐릅니다. 우와, 저는 제가 이 머리 깎는 게 슬퍼서 피눈물이 나는 줄 알고 괜히 감동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예, 그 머리에 모든 열꽃이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쓱쓱쓱 미는데 이게 다 그냥 잘려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주던 그 스님이, 아이고, 그동안 내가 수백 명을 깎았는데 이렇게 성질 더러운 사람 처음 봤냐고. 스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하, 직업이 뭐요? 그래서 한의사요. 한의사? 아니, 한의사가 자기 몸도 하나 제도도 못하고 이렇게 다녀. 예, 그러니까 출가하러 왔죠.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서 벌써, 아하, 성질이 급하구나. 지금도 탁구 배우러 가는데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급하냐? 내가 당신 10개 잡아 15개 이기는 사람인데도 곧 이길 것처럼. 그러고 볼이 날라오는데 이미 준비로 나는 이건 때리겠다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탁구가 눈이에요. 참 EBS 교육방송에서 제 강좌 마련한 것이 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급한 사람 내다 놓고 말이죠. 참 어떤 때는 급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 급한 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드름이 머리까지 터지는 걸 보면 속에 열이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꼭 이거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합니까? 자, 여러분, 징조를 읽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을까요? 제가 럭비공 강좌로 유명합니다. 한 번 가지를 뻗치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대로 보충학도 얘기하고 침도 얘기하고, 그렇죠? 또 잘 모르는 고사성어 인용하다가 한문도 가끔 틀리기도 하고. 자,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습니까, 제가? 비행기 얘기하다 일로 왔습니다, 비행기.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호주의 이민간 우리 어린아이가 너무 영어를 잘했고요. 정신 좀 차리시다, 우리 좀. 저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영어를 배우려고 오만 아부를 떨면서 예,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생각들이 우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하더니 막 어디로 사람을 날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아까 저한테 볼펜을 빌려준 아주머니께서 사라진 겁니다. 아이고, 조그맣게 기내식이 왔는데 직감적으로 체했나? 그래서 힘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 바보가 또 세상에 한 번 일이 터지려면요 꼭 그렇게 급한 데서는 또 뭐가 하나도 안 되죠. 그 비행기 그 밑에다 짐에다 놓는 거예요. 우와, 침이라고는 손톱 좀 기른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할 수도 없고, 야, 이거 고민이다. 그래서 얼른 가보니까 1등석에다가 그분을 모셔놨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일단 환자는요 얼굴색부터 보지만은 우선 맥부터 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 한의학의 맥학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빠르게 뛰는 맥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상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느리게 뛰는 것을 지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느릴 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침지삭이라 뜨느냐 가라앉느냐 빠르냐 느리냐. 근데 우리 음양관에 아직도 지금 아직 총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론하면 뭐 부침지삭 긴완 뭐 활맥도 있고 임신맥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대부분요 젊은 부인이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짝 내놓습니다. 한번 진맥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 60%는 임신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모님 혹시 최근에 맨스트레이션 달거리가 끊어지지 않았냐고 막 진맥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대부분 오는 폼을 보면 알아요. 폼을. 선생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사실 이렇게 하거든. 조심스럽게 오면요 벌써 이 사람은 임신인가 아닌가 알아맞혀. 임신도 아주 잘 보는 사람들은 알아맞힐 수도 있대요. 임신맥은 평상시 맥보다 빨리 뛰겠습니까? 느리게 뛰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두 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오,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애기 목까지 뛰거든요. 사모님, 한국에는 극장은 만들어 가십시오. 상으로 드립니다. 네. 정말 애기 심장 목까지 하느라고 빨리 뛰겠고, 양수가 서서히 차기 시작하죠. 양수는 매끌매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여러분? 매끌매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그럼 맥도 매끄럽겠습니까? 꺼끌꺼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징조는 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신맥은 약간 빨리 뛰면서 활맥이니라 미끄러울 활자죠. 활주로 하면 미끄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기가 나올 때 조기 파수가 돼가지고 그 양수가 없으면 아기가 잘 안 나오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운동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스럽게 애를 낳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적에 누워서 낳는 운동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낳는 운동입니까, 이거? 예? 앉아서 낳는 운동으로 최근에도 한국의 뭐 산부인과 큰 대학병원에 연구를 해보니까 초산 환자들의 약 한 30% 가까이가 누워서 제왕절개로 보통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반 40몇 프로로 배를 짜개고 나온대요. 안 짜개고 나와도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전 세계 통계가 10몇 프로인데 우리는 40몇 프로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지금? 비행기 얘기하다 왔습니다. 잊지만 말으세요. 허준 선생님께서 400년 전에 살아계실 때 제 별명, 우리 사부님께서 언제 제 사부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제 별명이 금호입니다. 근데 허준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오금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얘기를 재미나게 하려고 수원에 가면 물왕저수지라고 거기에서 낚시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강태공처럼 요렇게 한 것을 탁 끊어가지고 세월을 낳고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어인 노릇하느라, 요새는 말하면 대통령 주치의 노릇하랴, 그리고 또 빈민들 가서 치료하랴. 그러니까 의사도 좀 쉬어야죠. 그래, 재충전을 위해서 물왕저수지에서 다 낚싯대를 들이고서 조금 휴식을 하고 계실 때 바로 이 오금이가 옆에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시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막 뛰어오는 게 그냥 막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 이렇게 뜁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근데 막 뛰어오는데 어이 사부님, 저 멀리서 뛰어오는 할머니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마중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전생에 바로 오금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가서 할머니 어떤 일입니까? 여기 유명하신 허준 선생님이 왔는데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며느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왜 죽게 생겼어?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 되어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여러분, 또 받아 쓰지 마십시오. 이건 원리를 말씀드리는 저희들의 도구입니다, 이름. 예? 이거 원리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아주머니한테 가보지도 않고 허준 선생님은 이끼 낀 자갈도를 삶아 먹여라. 그 유명한 여울탄자에다가 이끼 태자에다가 돌석자, 여기 급히 흐르는 여울물이 있거든. 그 여울물에 이끼 낀 자갈도를 삶아 먹이라고 그러라. 가보지도 않고 그래요. 웬일이야 이거. 그래서 할머니, 저 유명한 허준 사부님이 이끼 낀 자갈도를 삶아 먹이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가서 정말로 삶아 먹이고 아기가 매끄럽게 나왔대요. 조기 파수가 되어서 양수가 없을 때, 매끄러울 때, 예? 그런 때는 이끼 낀 자갈돌은 상징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잘 안 나서 조기 파수가 너무 양수가 미리 터졌을 적에 1번 도토리를 삶아 먹여야 될까요? 아니면 2번 도토리 묵을 먹여야 될까요? 묵을 먹여야 되겠죠. 도토리 먹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뱃속에서 아기가 죽어있는 걸 사태라고 그러는데 활석 곱돌가루를 약으로 써왔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건 배가서도 미끄럽게 작용하겠죠. 임신맥도 미끄럽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끝에 이 빠르고 느린 것만 알아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얘기까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1등석에서 그 사모님이 완전히 기절 상태에 계셨어요. 그런데 맥을 딱 보니까 맥박이 40번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몸이 찬 사람입니까? 더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찬 사람이죠. 분명히 찬 사람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맥박이 느리면 몸이 당연히 찬 사람이 있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느 비행기 회사라고 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온몸에다가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외운 대로 쓰러지면 뇌일열 혹시 하니까 몸이 더워서 온 거 하니까 고혈압하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환자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와 하면서 뜨거운 물 쏟고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 발바닥, 첫날 밤에 발바닥을 때려줘가지고 그날 밤에 남성의 무기를 강화시키는 비아그라가 발바닥에 있습니다. 몸을 덥게 하겠습니까? 차게 하겠습니까? 발바닥 주물르고 지압을 해서 몸을 덥게 하는 심장경락을 주물르고 그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잘못하면 이제 아무 공항이나 불시착할 뻔했어요. 저 앞에 이만한 과일을 갖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그리고 그 사모님은 나중에 저한테 명함을 건네주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모 학원의 이사장 일가였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많은 승객들을 책임지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내 자식은 내가 보호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차고 더운 것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 거와 더운 거라는 거, 한열 감각이라는 거, 참 시간이 아쉽군요. 다음 시간으로 또 미루어서 우리 음양탕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서서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 한열 감각, 맥이 느리면 몸이 어떻다고요? 차고, 맥이 빨리 뛰면 몸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평소에도 한 50번에서 60번 뛰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 될 자격이 있죠. 왜? 어느 정도 뛰면서 정상으로 오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80번, 90번, 100번 뛰는 사람은 단거리도 잘 못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서 자, 이제 차고 더운 거를 또 섞어 먹는 이런 음양탕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음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태극에서 음과 양과 음으로 분화가 되어 이와 같이 사상체질의학이라고 하는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입관을 떨고 기억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암기로부터 해방돼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나서는 양치질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물로서 입을 씻으면서도 왜 우리들은 자기 마음을 씻는 데 시간을 두지 않을까요? 이 좋은 밤,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실 시간, 아름다운 명상음악,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하는 유명한 생뜨글로버라고 하는 전설적인 비올라의 연주가의 이야기를 담은 세상의 모든 아침 영화 주제곡, 그 성당에서 죽은 부인을 감동시켜서 부인을 초혼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명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코와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시고 몸을 전후좌우로 살짝 흔드시고, 기독교인은 기도를, 천주교인은 묵상을, 불교인은 화두를 붙드시고 참선을 하시고, 나머지 종교인들은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마음을 관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우리 음악을 감상하면서 입정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